안녕하세요. 만화 입시 전문 유튜버 서령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만화를 그릴 때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연출 기법, 메타포와 미장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얘기해 볼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림은 잘 그리지만 장면에 담긴 의미와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입시에서 심사위원이 보는 건 단순히 잘 그렸다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려 했는가가입니다. 그 핵심이 메타포와 미장센의 이야기예요. 일단은 메타포 개념부터 알아볼게요. 메타포 많이 들어봤죠? 근데 정확히 무슨 용어인지 어디서 유래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게요. 그리고 이제 적용을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메타포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까지 한번 다 알아볼게요. 자, 일단 메타포 설명 들어갈게요. 메타포란 무엇이냐면, 메타포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물의 본뜻을 숨기고 다른 의미를 더 씌우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의 눈은 새벽별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발달을 넘어서 희망이나 특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규는 단순 연결을 하지만 메타포는 심리적, 사회적 해석을 요구하는 깊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적용 사례 한번 볼게요.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찻바구리에 한우 채끝살이 올라가잖아요. 그 의미가 이제 서로 다른 계급이 억지로 섞여 있는 현실, 사회의 현실 단면을 그려낸 메타포고, 설국연차에서 이제 횃불이 나오죠. 불빛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나 의지, 결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도 인간이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메타포, 상징으로 나왔고, 옥자에서도 이제 감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그 옥자와 미자의 관계 회복, 자연적 유대를 상징해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의 영화가 강렬한 이유는 바로 이런 메타포적 장치들이 촘촘하게 디테일 숨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화 속에서도 적용을 한번 해보자면, 메타포를 잘 쓰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시험을 망친 학생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단순히 울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찢겨진 시험지를 검은 새로 날아가게 하면 좌절감이 곧바로 전달되겠죠. 예를 들어 캐릭터의 상징물, 우산, 반지, 시계 등을 반복 등장시켜서 의미를 축적하는 방법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만화 장면에서, 만화 칸만화에서 이 사물에 숨을 뜻을 담는다면 독자가 더 깊게 느끼지 않을까를 꼭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메타포를 어떻게 훈련하냐. 그래서 좋은 메타포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논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C, 커넥트, 서로 다른 아이디어 연결하기, 릴레이트, 공통점 찾아서 관계 짓기,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다양한 아이디어 탐험하기, 애널라이즈, 표면 의미를 벗겨내고 본질을 보기, 트랜스폼, 기존 것을 새롭게 변형하기, 그 다음에 익스페리언스, 경험을 통해 관점을 확장하기,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실제 입시 연습 때 주어진 제시어에 이 훈련을 적용하면 훨씬 창의적인 구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포는 여기까지 한번 설명을 하고, 만약에 자기가 실습을 하고 싶다 하면 은유와 상징으로 메타포를 적용한 글쓰기를 한 3-5개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다. 그리고 그 이유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메타포를 활용한 스토리를 짜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실습에서 나온 메타포를 이용한 만화나 이미지 보드를 한번 창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짜기의 실습에서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 보드 혹은 칸만화 실습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메타포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정리가 되겠죠. 다음은 미장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미장센이라는 건 뭘까요?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각적 요소의 조합인데요. 인물의 위치, 배경, 소품, 조명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즉 미장센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배경 미장센은, 배경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인물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보여주는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응접실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상류층, 권위적, 보수적인 분위기를 풍겨내고, 낡은 골목길에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서민적, 현실적, 때로는 고립된 정서를 보여주죠. 배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인물의 캐릭터성이 훨씬 설득력 있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미장센은 크게 두 가지 미장센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거시적 미장센, 큰 미장센과 미시적 미장센, 작은 미장센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거시적 미장센이란 시대나 국가, 역사, 작품의 큰 배경들을 그리는 장치고, 미시적 미장센은 직업, 계층, 성격, 신념, 캐릭터의 개별성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이 서재에 앉아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책상 위에 성경책이 놓여 있다면 종교적 신념을 강조하는 거고, 와인잔에 금빛 액자가 있다면 부유층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된 요소는 모두 작가의 의도와 선택이에요. 만약 만화에서 적용한다고 치면 만화는 컷 자체가 영화의 프레임과 같아요. 그래서 인물이 구석에 작게 배치되어 있으면 고립감을 주고, 인물을 화면 중심 크게 배치하면 힘과 존재감을 주겠죠. 그리고 배경 소품 하나로 인물의 계급과 성격과 계급과 성격까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즉 미장센은 그림으로 대사 이상의 설명을 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메타포는 의미를 심고 미장센은 그 의미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합치면 대사 없이도 독자가 이해하고 짧은 컷에서도 캐릭터, 세계관, 테마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포, 이제 미장센이 왜 중요한가를 좀 얘기를 하자면, 정보 전달 속도를 폭발적으로 올려요. 그래서 독자는 한 컷을 보통 0.3초, 1초 이내로 스캔해요. 그래서 대사로 설명하면 인지 비용이 커요. 그래서 즉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나 미장센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금 가는 벽, 가정의 균열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미장센, 그 벽을 인물 사이에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한 컷의 관계와 갈등이 즉시 전달되겠죠. 그리고 감정의 강도를 키우고 독자의 공감을 유도해요. 그래서 감정은 설명보다 체험이 훨씬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은 흔들리는 지평선, 그리고 죄책감은 손에 묻은 잉크나 이런 감각적 메타포를 배치하면 독자가 알아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캐릭터를 제일 중요한데 말하지 않고 정의하는 거예요. 미시적 미장센은 책상 위 정리 상태나 신발의 마모 상태, 그리고 방의 체각만으로도 성격이나 직업 계층이 드러나요. 예를 들어 완벽주의자는 수평 수직 라인을 할 거고, 방탕한 캐릭터면 사선이나 비대칭, 프레임 밖으로 넘치는 소품이 있겠죠. 그리고 세계관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요. 그래서 거시적 미장센을 깔면 독자는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구나 라고 믿게 될 만큼, 그리고 작은 소품 하나하나가 배경 공부에 중요한 증거가 되죠. 입시 가산점 포인트, 디테일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심사에서 해석 가능성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채점자는 의도와 선택을 보잖아요. 여기 왜 창문이 크게 그렸지? 왜 이 소품을 반복되게 그렸지? 이럴 때 근거 있는 해석의 여지가 높은 평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안 써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이 친구가 이 개념을 알고 썼구나를 보이게 되면 플러스 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칸만화를 그릴 때 이 컷의 핵심 감점이 메타포로 취한되었는가, 아니면 배치, 예를 들어 구도, 소품, 빛이 그 메타포를 돋보이게 하는가, 아니면 거시적 미장센과 미시적 미장센 단서가 최소 한 개씩 보이는가, 이거를 좀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흔하게 좀 실수할 수 있는데 설명을 과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로 다 말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대사를 조금만 줄이고 배경 소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대치하고 그다음에 상징을 뭔가 되게 촘촘히 많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메타포가 너무 많아서 충돌하는 거, 핵심 한 개만 보여주는 거, 나머지는 보조로, 그다음에 연속성이 붕괴되는 거, 컷마다 소품 위치가 바뀌는 거, 이런 것들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숨은 의미, 미장센은 그 의미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서진 시계를 캐릭터 옆에 두는 경우는 시간이 멈춘 인생이라는 메타포고, 그 시계를 화면 중앙에 크게 넣으면 상징성이 강조되고, 구석에 희미하게 넣으면 은밀한 암시가 되죠. 앞서 경우는 메타포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 경우, 후자 경우는 이제 미장센을 말하는 거죠. 결국 두 기법을 결합하면 여러분의 만화가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메시지를 가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포와 미장센이라는 두 가지 연출 기법을 깊이 있게 살펴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만화를 그릴 때 단순히 예쁘게 잘 그리는 것에 머무르지 말고 숨은 의미와 배치의 힘까지 고민한다면 작품의 퀄리티랑 스토리 밀도, 그림 밀도가 확 달라질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연출이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심사위원과 독자가 느끼는 메시지로 다가가기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서령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